자, 이번 시간은 주어진 도면을 보고요. 유지 NX에서 모델링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있는 도면, 등각도가 자리 잡고요. 등각도를 기준으로 해서 위에서 바라본 평면도, 그 다음에 이쪽 앞에서 바라본 정면도,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바라본 우측면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델링의 기준점은 평면도 기준으로 해서 수평, 수직이 만나는 센터라인을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모델링 원점으로 하고요. 정면에서 봤을 때는 베이스 블록 위쪽을 원점으로 하겠습니다. 우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베이스 블록 위쪽을. 자, 그 다음에 작업 순서는 첫 번째, 이거 화살표 이거 못 나가는구나. 펜 영역을 작게 해서 그렇구나. 자, 첫 번째는 베이스 블록부터 먼저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스케치 없이 해서 논 스케치 피처 모델링 블록 명령을 사용해서 작업을 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몸통 바디를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몸통 바디를 살펴보면 위에서 평면도에서 봤을 때는 제가 펜 영역을 이거 좀 안쪽으로 옮겨놔야겠다. 바깥으로 마우스가 안 빠져나가네 잘. 자, 그러면 몸통 바디는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원형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60파이. 그 다음에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 몸통 형상이 이렇게 라운드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라운드 측선 구간이 있어서 타원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약간 타원에 비슷한 형상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정면도 기준으로 해서 이 형상 R값 20, R값 50, 그 다음에 치수는 안 나와 있지만 직선 구간, 자, 얘를 토대로 해서 요 형상을 그려 가지고요. 그러면 회전 명령을 이용을 하면 되겠죠. 자, 요거는 논 스케치, 얘는 스케치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 있는 정면도에 있는 형상을 그려서 회전 명령을 사용을 할 겁니다. 이거는 블록. 자, 그 다음에 형상을 보니까 어떤 형상이냐면 자, 우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 얼굴이라고 치면 양쪽으로 튀어났다고 하면 귀라고 표현해 볼게요. 귀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얘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근데 얘를 평면도에서는 이렇게 50파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에 일부가 약간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50파이로. 그 다음에 정면에서 봤을 때는 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쪽이
그래서 평평하지 않고요. 또 이렇게 라운드 R25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형상을 만들 건데, 자, 그러면 귀는 어떻게 만들 거냐 하면, 그래서 세 번째 형상은 한 번에 작업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가 가리키는 곳, 그래서 세 번째 형상은 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원이에요, 원. 그러면 원기둥을 가지고 정면에서 봤을 때 위가 평평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라운드 작업이 됐어요. 원기둥을 만든 다음에 두 번째 커팅 작업을 하면 돼요. 그래서 원기둥 하고 나서 위에 커팅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형상으로 불로 해서 불연 사용해서 불 사용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 볼게요. 방법 메서드 1. 그래서 원기둥을 한 다음에 R25를 이용해서 커팅 작업을 해서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원기둥하고요. 자, 얘는 Z축 방향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 참고로 이것도 R25는 원의 일부예요. 그때 이것도 원기둥으로 할 겁니다. 자, 원기둥은 얘는 Y축 방향으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원기둥 두 개. 그리고 세 번째는 불리언을 이용해서 요게 원기둥 두 개를 교차해서 형상을 만들고 마지막에 불리언은 전체 형상이랑 몸통 바디랑 해서 결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작업 순서를 먼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만들어 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각 블록 사이즈는 80 곱하기 10. 자, UGNX에서 새로 만들기 아이콘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단일 부품 설계 모델을 선택을 하고요. 확인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돌출 명령 옆에 보면 드롭다운 버튼을 눌러서 서브 메뉴를 실행을 한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블록을 클릭하겠습니다. 먼저 블록의 정의 에서 XYZ에서 X80, Y80, Z에 10을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유형의 블록에 미리 보기 블록의 원점이 어디 있냐면 윗면 기준으로 해서 바닥, 정면 기준으로 해서 왼쪽 아래쪽에 기준점이 있어요. 자, 여기가 원점이 되려면 이를 X축으로 마이너스 40, Y축으로 마이너스 40, Z축으로 마이너스 10만큼 이동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원점에 점 다이얼로그 박스 아이콘을 클릭을 한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40 입력하고 엔터하면 자, 좌표기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여기를 앞에서 바라본다고 생각했을 때 왼쪽으로 Y는
앞쪽으로 마이너스 40. 그 다음에 Z는 아래쪽 마이너스 10mm만큼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최종 확인하시면 돼요. XC는 기준점이 여기에요. 모델링의 블록의 기준점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점은 점 다이얼로그에서 좌표값을 이용해서 X는 왼쪽 마이너스 40, Y는 앞쪽에서 마이너스 40, Z는 아래쪽 마이너스 10만큼 이렇게 내렸어요. 여기 있는 축이 있는데 축이 가리키는 하살표 방향이 다 플러스고요. 반대 방향이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몸통 바디를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 여기 있는 직접 스케치에 있는 이 스케치 방법을 이용을 해도 되고요. 또는 도구에서 죄송합니다. 메인 메뉴 삽입에 타스크 환경 스케치 요거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타스크 환경 스케치를 작업을 할 거예요. 자, 그때 단축키가 여기 보면 Shift S인데요. 참고로 여러분들은 단축키가 없어요. 원래 기본은 단축키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단축키를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타스크 환경 스케치를 이용을 하겠다면 단축키를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단축키 등록하는 방법 중간에 살짝 살펴보고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다운 메뉴에서 도구를 선택을 하고요. 잠깐, 이게 지금 여기서는 안 나타나구나. 여기 아래 있네요. 중간에 길어서. 자, 사용자 정의. 단축키는 컨트롤 1입니다. 자, 사용자 정의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여기에 옆에 도구 모음 탭 옆에 보면 명령 탭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명령 탭에 가서 자, 여기 보면 왼쪽 카테고리에서 삽입에 보면 타스크 환경 스케치라고 있습니다. 카테고리는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축키 등록은 키보드를 선택을 하면 돼요. 그래서 키보드를 선택을 하고 메뉴 모음에서 너무 내렸네요. 삽입 선택을 하고요. 타스크 환경 스케치라고 있죠. 얘를 선택을 합니다. 자, 제가 이거는 등록이 돼 있는데 제거를 해 볼게요. 그리고 해서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새 단축키 누르기라고 있습니다. S는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S를 사용하려고 S 입력을 해보니까 요거는 있어요. 그래서 스튜디오 스플라인에서 얘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딜리트하고 죄송해요. 딜리트 말고 바로 키. 자, 컨트롤 S 눌러 볼게요. 얘도 저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스케치 S니까 요거는 Alt S를 누르니까 얘는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스케치는 타스크 환경 스케치는 Alt S를 쓰겠다. 그러면 여기서 할당을 누르시면 돼요. 제가 할게요. 그래서 저는 Shift S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클릭하고 Shift S 누르시고 얘도 사용되고 있지 않아서 제가 제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할다. 자, 그러면 스케치니까 S로 하고, 그래서 여기는 Alt S를 사용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또는 Shift S를 사용해도 됩니다. 이렇게 단축키를 등록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정한 단축키를 키보드에서 눌러 보세요. Shift S를 누르니까 그래서 스케치 생성 이렇게 데이터 플랜 선택하는 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데이터 평면에서 정면 XZ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으로 스케치에 들어오면 명령, 프로파일 명령이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기서 보면 필터 기능 오스넥. 자, 여기서 마지막에 있는 곡선상의 점은 해제를 하고 시작할게요. 원점에서부터 정확하게 시작이 돼야 되는데 얘가 체크되어 있으면 클릭할 때 여기 있는 솔리드 모서리도 선택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축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원점이 잡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중간에 해제하고 원점을 클릭 또는 3초 있다가 머물렀다가 퀵픽 창이 나타나면 제가 듀얼 모니터에서 거기 어디로 갔나? 옆으로 갔네요. 자, 여기서 보면 중간점 솔리드 모서리 엣지 중간점도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기존점 참고로 얘가 선택이 돼 있었으면 여기서 엣지의 이미점도 잡힐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원점을 데이터 좌표의 원점을 그리고 수직하게 선을 하나를 그리겠습니다. 대략 길이가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확대해 놓고 자, 그 다음에 수직하고요. 요게 R20 그러면 객체 유형에서 원호로 바꾸시고요. 자, 그러면 수평에서부터 아래쪽으로 가야.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가 커서가 수평 아래 방향으로. 자, 여기서부터 수평 아래로 이렇게 가면 됩니다. 대신 여기 너무 근처까지 가지 말고요. 이렇게. 자, 그리고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원호 50이에요. 그래서 원호 선택을 하고요. 얘랑 같은 방향 쭉 내려오게끔. 그 다음에 클릭해 주시고요. 직선으로 수직하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원점 위치 클릭하고요. 이스케이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프로파일 명령 닫기에서 나갈게요. 자, 그러면 먼저 구속 조건에서 보면 여기 보니까 자, 이거 동글뱅이 원호랑 원호 두 개가 탄젠트 하다. X자 이 원호의 중심점이 여기 있는 이 수직선에 이렇게 자동으로 일치. 만약에 이게 없다 하면 원호 선택을 하고요. 이 직선이랑 구속, 곡선상의 점으로 해서 일치를 시켜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원호랑 직선이랑 여기서 동글뱅이가 없습니다. 탄젠트. 그래서 접함의 구속이 없어요. 그래서 구속 조건을 부과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축키 C를 누르시거나 또는 아이콘 구속 조건 부과 아이콘을 마우스로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대상 도형 원호랑 직선을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접선
탄젠트 구속을 부과하면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크기 구속, 사이즈 구속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직경이 평면도에서 봤을 때 몸통 바디가 외경이 60파예요. 그래서 치수 단축키 디멘션의 D를 입력을 하시고요. 추정 치수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있는 라인을 선택해서요. 아래쪽에 방향에 위치시켜 놓고 60파이니까 반지름 30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호의 크기가 R값이 2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원호는 R값이 50입니다. 자, 구속 조건이 2개 남았네요. 그 다음에 높이는 여기서 45. 자, 여기 라인 선택해서 높이를 45를 입력하겠습니다. 엔터.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구석이 한 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 갈색으로 보이는 곳이 여기네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자, 여기 있는 선이 그래서 수평이 적용이 안 됐어요. 방향에 대한 구속에서 수평. 모든 구속 조건 표시를 마우스로 클릭해 놓겠습니다. 수직이 있는데 여기는 수평이 없어요. 그래서 구속 조건 C 눌러서 여기 있는 라인 선택해서 방향에 대한 구속, 그래서 수평 구속을 주니까 완전 정의가 됐습니다. 여기 있는 직선의 길이는 이렇게 따로 해서 주어지지 않아도요. 여기 있는 조건으로 해서 완전 정의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스케치를 종료하고 나간 다음에 해서 회전 보스를 사용하겠습니다. 기본 사각 블록에 자동으로 결합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전 보스란 얘기는, 자, 그래서 회전 명령을 사용을 하고요. 자, 먼저 단면에서 곡선 선택에서 연결된 곡선에 여기 있는 도형을 선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래쪽에 축 벡터 지정해서, 참고로 마우스를 클릭을 해도 되고요. 또는 마우스 가운데 버튼 누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자, 축 벡터 지정해서 정면에 있는 원점에서 수직한 선을 선택을 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한계에서 시작 각도에다가 0도, 끝 각도에는 360도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불은 결합을 하면 됩니다. 결합. 그래서 베이스 블록이랑 합쳐지게끔. 자, 그리고 확인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이게 귀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렇게 귀라고 표현했는데 양쪽에 두 개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 이걸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평면에서 원기둥 50파이짜리 원기둥이 높이는 38mm짜리 가운데 원점에서부터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돌출 옆에 드롭다운 버튼을 눌러서 서브 메뉴를 활성화시켜 놓은 다음에 원통을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유형은 축, 반경, 높이로 되어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먼저 축은 ZC, 기본적으로 ZC 방향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따로 안 바꿔도 되고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ZC를 선택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 점도 따로 지정을 안 했는데 자동으로 점 다이얼로그를 눌러보면 000 해서 원점에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따로 다른 위치가 아니니까 바꾸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직경 50파이, 그 다음에 높이 해서 38mm, 참고로 얘는 원기둥 보스가 아닌 베이스로 작업을 할 거예요. 해서 베이스로 작업을 할 겁니다. 이유는 위쪽 부분을 커팅을 해야 되는데 얘가 보스로 결합이 돼버리면, 결합을 해보면 나중에 커팅할 때, 그래서 커팅할 때 작업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원기둥 베이스로 할 겁니다. 그래서 불은 없음으로. 자, 그런 다음에 확인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솔리드 바디가 두 개 있는데요. 선택 필터에서 삼각형 클릭해서 솔리드 바디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로 하이라이트 시켜보면 원기둥 솔리드 바디 하나, 그 다음에 몸통 바디랑 베이스랑 결합되어 있는 솔리드 바디 하나, 그래서 두 개의 솔리드 바디, 멀티 바디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하나는 여기 있는 바디를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해서 숨기기 하겠습니다. 자, 숨겨놓고 얘를 커팅을 하면 좀 더 수월해지겠죠. 자, 커팅할 형상을 그리겠습니다. 어디에서? 얘가 정면도니까 정면에서. 자, 타스크 환경 스케치 Shift S를 눌러주시고요. 데이텀 좌표계는 해서 XZ를 클릭합니다. 정면을 선택을 한 다음에 그리고 확인을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R25에 있는 원호를 만들겠습니다. 원호. 자, 스케치 명령에서 원호 아크에 A를 눌러주시고요. 기준은 여기 이걸 쓰겠습니다. 중심 및 끝점에 의한 원호. 자, 원호 방법은 두 번째를 클릭을 하시고요. 먼저 중심점은 되도록이면 가운데 선상에서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수평 방향에서 위치 클릭 쭉 드래그해서, 자, 옆에 오른쪽 수평에서 하나를 먼저 그려 놓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구속에 조건을 부과하겠습니다. 단축키 C 눌러주시고요. 구속 조건. 자, 먼저 첫 번째는 이 원의 중심점이 그래서 Y축 선상이랑 곡선상의 점에서 일치시켜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높이가 얼마냐면 38mm. 자, 그러면 높이니까 치수 디멘션에 단축키 D 입력하고요. 추정 치수 들어가서 원호랑 그리고 나서 원점이랑 여기는 해서 38mm. 아이고, 오타.
자, 그리고 원호 선택을 한 다음에 R 값이 25입니다. 자, 여기서 완전 정의를 하려면 두 개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원호의 중심점에 대한 위치 구속을 부과했고요. 그 다음에 크기 구속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원호의 시작점, 반시계 방향으로 생성했을 때 오른쪽이 시작점, 왼쪽이 끝점입니다. 시작점, 끝점에 대한 구속만 남아 있어요. 자, 이거 커팅을 할 거니까, 요게 방향을 이렇게 적용을 할게요. 방향, 양쪽 다 하기 위해서 보조선을 그릴게요. 원호 선택해서 이렇게 드래그 하면, 이 끝점 두 점에 대한, 해서 같은 위치, 같은 방향, 그 다음에 이 원호의 중심으로 구속을 하기 위해서 보조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선 그리기로 해서 원호의 양 끝점을 클릭을 해 놓고요. 그런 다음에 선을 선택을 해서 참조로 변환, 오른쪽 버튼 눌러도 돼요. 참조로 변환하고, 양 끝점의 위치가 같으려면 이 선을 선택을 하고 구속 조건을 부과하는데, 방향에 대한 구속, 수평 구속을 주면 돼요. 그러면 얘를 잡고 움직이면 같이 움직일 거고요. 그 다음에 구속 조건은 이번에는 이 원호의 중심점이라, 아이고 축이 잡혀버렸네요. Shift 누를게요. 아래쪽 원호의 중심점이랑 요 선이랑 곡선상의 점 해서 일치시켜주면 완전 정의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위쪽을 커팅을 해야 됩니다. 스케치는 여기서 끝내고 종료하고 나갈게요. 자, 그래서 이 원통을 높이를 커팅할 거니까 여유를 좀 주겠습니다. 수정할게요. 더블 클릭해도 되고요. 예. 시간.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기본 스케치랑 원통 바디랑 똑같이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위쪽 부분을 잘라낼 겁니다. 그래서 원통을 더블 클릭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높이를 약간 여유있게 해서 2mm 더 해서 자를 거 감안해서 40으로 수정을 할게요. 그리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안쪽에 있는 스케치가 있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길게 눌러서 와이어프레임으로 놔두고요. 그래서 명령은 돌출. 자, 단축키는 X를 눌러주시면 돼요. 돌출. 자, 그런 다음에 곡선에서는 단일 곡선 원호 하나만 선택할게요. 그래서 단일 곡선으로 놔두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원호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설정값 바디 유형을 솔리드에서 시트로 바꿔주시고요. 자, 그리고 양쪽으로 돌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의 값에서 삼각형 클릭한 다음에 대칭 값으로 아이씨, 핸드폰이 눌려져 버렸어. 뒤집어 놓는다는 게. 자, 그래서 요게 50파이니까 반지름 25보다는 조금 크게 여유있게, 그래서 그 다음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값은 30 그대로 둘게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길게 누르고 해서 12시 방향에 해서 음영 처리에 모서리 표시해서 이렇게 형상이 보이게끔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위쪽을 잘라내야 돼요. 자, 그러면 바디 트리밍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바디 트리밍. 자, 명령에서 자, 솔리드 바디 트리밍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타겟 원기둥 솔리드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구에서 면 또는 평면 선택해서 여기 있는 곡면을 선택을 합니다. 자, 자를 방향은 반대 방향.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트 곡면은 선택해서 선택 필터에서 솔리드 바디로 되어 있어서 솔리드만 하이라이트 활성화되고 곡면은 비활성화 되는데 요거를 다시 시트 바디 또는 선택 필터 없음을 해서 모든 대상이 하이라이트 되게끔 자, 선택을 하고요. 컨트롤 B 블랭크로 숨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숨겨진 블록을 다시 베이스 블록이랑 몸통 바디 그 형상을 다시 불러올 거예요. 자,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 K 해서 두 개가 숨겨진 게 이렇게 보이죠. 여기서 불러올 솔리드 바디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최종 두 개의 솔리드 바디를 결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불리언의 결합 그리고 타겟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구에 지금 작업했던 형상을 선택을 하고 확인하면 돼요. 그리고 최종 마무리는 2-RE 필렛 처리를 하면 되겠네요. 모서리 블렌드 명령을 사용해서 그래서 R 값을 2를 입력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면 보기 컨트롤 알트 프론트의 F 해서 평면 보기 컨트롤 알트 T 탑 우측면 보기 컨트롤 알트 라이트 R 그 다음에 등각 보기 엔더 T를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홈 버튼 눌러서 트리메트릭으로 보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자, 시트 곡면을 이용해서 위쪽을 잘라내서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요. 자, 이번은 제가 모서리 블렌드 여러분 여기서 멈춰도 되고요. 삭제 결합 불리언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삭제했어요. 자, 여기 있는 몸통 바디를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블랭크 컨트롤 B 해서 블랭크로 숨겼습니다. 바디 트리밍도 삭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돌출 다시 표시를 하면 아이고 잘못 눌렀다. 자, 표시를 하면 이 돌출 곡면도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삭제 스케치 5번이 있습니다. 스케치 5번 와이어프레임으로 볼게요. 표시를 하면 여기 있는 스케치 있죠?
얘도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삭제.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해서 쉐이딩, 음영 처리에 모서리 표시로 해놓겠습니다. 자, 참고로 두 번째 방법은 이 원기둥을 두 번째 스케치해서 시트면을 만들어서 잘랐는데요. 이번에는 그래서 원기둥을 하나 더 만들어서 불리한 방법을 해서 두 번째 방법을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설명했는데 그 방법을 써볼게요. 등가 상태로 놔두겠습니다. 키보드에서 방향키 위쪽에 보면 홈 또는 엔드가 있는데요. 엔드 키 눌렀습니다. 자, 돌출 옆에 드롭다운 버튼을 눌러서 서브 메뉴를 실행을 할게요. 원통 원기둥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먼저 방향은 해서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축은 Y축이에요. 그래서 Z축 방향이 아니고요. 삼각형 클릭해서 Y축, Y-C를 이용하던 Y 플러스 C를 이용하던 상관없습니다. Y축으로 클릭하고요. 자, 그 다음에 위치 해서 여기 있는 점이라고 있습니다. 점 다이얼로그 들어가서 위치 값을 입력을 하는데, 자, 원기둥의 중심축이 얼마냐? 치수는 따로 안 나와 있지만은, 자, 원기둥. 자, 얘가 R값 25를 원의 일부로 보았을 때 원기둥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원으로 만들면, 자, 망국점 위치가 높이가 38이에요. 그럼 반지름 중심점은 여기 있어야 되겠죠. 바닥에서부터 여기 높이가 얼마냐? 그러면 38에서 25를 빼면 그러면 13 높이의 중심점이 있어요. 그래서 Y축 기준으로 해서 죄송해요. Y축이 아니고 Z축에서 13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래서 13 높이니까 자, 축의 위치를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직경 R값이 25니까 직경은 얼마냐면 그래서 50파입니다. 높이. 자, 높이를 입력을 하면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 높이에다가 예를 들어서 30을 적용을 했다 하면 우측면에서 바라봤을 땐 여기서부터 만들어져요. 반대편도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점을 앞쪽으로 더 당겨야 돼요. 이게 좌표계 Y축 방향으로. 그래서 점 다이얼로그에 들어가서 그래서 Y축의 앞쪽이니까 마이너스 30을 입력을 하고요. 앞으로 우측면에서 봤을 때 이 형상보다 이렇게 튀어나오게끔. 자,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대신 이제 길이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 형상과 완전히 통과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60 입력하겠습니다. 60. 그 다음에 불에는 그래서 원기둥 베이스로 작업을 할 거니까 불은 없음으로 하고 그래서 결과 표시를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원기둥이 이렇게 크로스 교차 되게끔 정면에서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원기둥 Z축 방향에 50파이 원기둥이랑 그 다음에 Y축 방향에 에서 50파이 원기둥 두 개가 교차되고 있는데요. 요거를 불을 이용해서 이 형상에 공통된 요소만 필요해요. 공통 요소. 자, 그러면 불 옆에 드롭다운 버튼을 눌러서 해서 교차, 형상 교차를 선택을 하면 돼요. 형상 교차. 그래서 타겟 정면에 있는 거, 공구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Y축 방향으로 있는 거. 그리고 확인을 하면 이렇게 두 개의 형상이 교차되는 부분만 나옵니다. 남게 돼요. 자, 그런 다음에 그래서 앞전에 작업했던 몸통 바디 베이스랑 사각 베이스, 블록 베이스랑 합쳐져 있는 거 불러올게요. 컨트롤 시프트 K 그리고 블루 형상 선택을 하고 확인하면 돼요. 자, 그리고 요게 두 개 솔리드 바디를 해서 결합을 시키겠습니다. 드롭다운 버튼에서 형상 결합 타겟 선택을 하고요. 공구 선택해서 최종 확인한 다음에 자, 그리고 해서 모서리 블렌드 그래서 R 값은 2에 그래서 두 개의 모서리를 선택한 다음에 최종 확인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자, 도면 28번 도면을 작업을 마쳤습니다.